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만주를 위하여 헬렌케어 이현승입니다. 학군지를 갈까 말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뤘는데요. 학군지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하시는 게 뭘까요? 어느 학군지로 갈까? 목동, 대치동 대표적인 두 개의 학군지 오늘 제가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어떻게 들으시면 허무하고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느 지역에 더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공부를 좀 할 마음이 있는 애들이 들어가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목동이라고 하는 곳은 일단 앞단지, 뒷단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앞이 1에서 한 7단지 정도까지를 이제 앞단지라고 하고, 뒤에 있는 14단지까지의 단지를 뒷단지라고 하고, 학원가라고 하는 것들이 목동 앞단지라고 하는 1단지에서 3단지 이내에 이제 하나 몰려있는 군집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뒷단지라고 하면 오목교역 쪽에 또 그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들이 있습니다. 앞단지 쪽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좀 오래된 학원들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일종의 산실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오목교역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나중에 좀 형성이 된 곳이긴 하죠. 오목교역이 들어온 다음에 형성이 된 거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이후에 좀 생긴 데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학원들이 좀 생겨난 학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약간 아성을 가진 그 전통이 있는 학원가는 앞단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강화되어 있는 학원가는 이제 뒷단지에 있는 오목교역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목동의 특징은 뭐냐? 목동은 소위 얘기하는 그 당시 유행하는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유행하는 학원 한두 군데에 학생들이 확 몰리고, 그 당시 유행하는 학원이 예를 들어 관리형 독서실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다. 아니면 소수 중심의 뭐 과외 비슷한 학원이다. 뭐 이런 학원의 그 트렌드가 있는데 거기에 확 몰려요. 그래서 예약도 되게 어렵고 들어가기도 되게 어렵고 밤새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유행이 명확하게 있고 앞단지, 뒷단지라고 하는 딱 군집 지역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가는 아이들과 학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좀 구분될 수 있다. 대치동은 어떠냐? 대치동 학원가라고 하는 곳은 소위 이야기하는 대치역에서 시작되는 농협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한티역에 이르기까지의 그 대형 거리를 대치동 학원가라고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와 목동 학원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규모에서 차이가 나고요. 규모라고 하는 건 일단 면적이 상당히 넓죠. 대치동이. 목동이 한 4배쯤 될 거예요. 학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그리고 그 학원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원이 있습니다. 1대1 그 과외형 학원부터 시작해서 대형 학원에 이르기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되게 다양한 학원들이 이제 거기에 장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또 목동과 가장 큰 차이점의 특징이 뭐냐?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코인 노래방, 유행하는 모든 그 분식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아이스크림 그 할인점 같은 것도 거기에 제일 먼저 생겼고 가장 많고, 당연히 뭐 프랜차이즈 제과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이 그쪽에 다 군집되어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목동에 있다가 대치동에 처음 이사를 왔고, 엄마가 이제 맹모 산천지교라고 해서 이제 대치동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3개월 공부를 하더니 꿈이 그 대치동 농협사거리의 닭꼬치집 아저씨가 되는 게 꿈이 됐다고 해요. 너무 거기에 아이들이 많고 닭꼬치집이 너무 잘 되더라. 하나에 상당히 비싼 그 당시 가격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는데 그걸 줄 서가지고 사고 현금 장사밖에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닭꼬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크다. 그리고 학원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그리고 거기에 학원가에 그렇게 몰려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군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부가 별로인 아이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가 공부하는 척으로
그 학창 시절을 점철했던 아이인데 저는 공부하는 줄 알았죠. 근데 공부하는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곳이 대치동이다. 만약에 저희 딸이 목동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면 그 아이는 중학교 때 대치동으로 왔는데요. 목동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면 아마 공부를 안 하는 아이 그룹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을까. 자, 여기까지가 목동과 대치동에 대한 제 첫 번째 지견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목동은 공부를 하는 아이와 안 하는 아이가 좀 구분되고 학원을 가는 아이와 가지 않는 아이가 좀 구분되고 학원가에 정말 학원이 자리 잡고 있고 유행이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대치동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가도 유행 있는 학원이 아니라 뭐 새로 생긴 학원 정도는 있지만 정말 다양한 학원이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있고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아이든 하지 않는 아이든 데려다 놓으면 그냥 공부를 하는 아이와 공부하는 느낌을 갖는 아이들 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치동이랑 목동의 또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1번에서 좀 이어져 오는 걸 수도 있는데요. 제 친구 하나가 예전에 그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목동에서 살기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 목동은 정말 폐쇄적이야. 엄마들이 정보 공유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목동은 목동을 중심으로 해서 목동에서 사는 사람들과 목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동 주변 서울이죠. 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 지역, 뭐 멀리서 와봐 인천 정도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서 온다면 대치동은 전국권이에요. 그래서 대치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대치동은 거기에 있는 이제 다양한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방학 때,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서 SRT 타고 온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치동 주변에 있는 빌라나 대치동 주변에 있는 뭐 대치 그 아성 현대아파트 그 중심지에 있죠. 뭐 이런 지역들은 전세를 아주 오래 전부터 웨이팅을 걸어놔야 겨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권에서 학생들이 몰리고 주말에만 있다 가더라도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목동과 대치동의 특징은 목동은 목동과 목동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경쟁을 하고요. 대치동은 전국권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양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학교에서 얻는 거 특목고 일부 사실 특목고도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 뭐 영상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교육 특성상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학원과 선생님들에게 얻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학원과 선생님들도 어디서 얻겠어요?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에서 얻고 학생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거든요. 목동에서 줄 수 있는 정보는 목동과 목동 주변에서 온 아이들로부터 옵니다. 대치동은 전국권 학생들에게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치동의 정보의 폭이 넓죠. 그리고 그 목동은 조금 더 좁지만 목동의 좀 상위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가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제 친구 아들이 목동에 있다가 대치동으로 넘어와서 한 얘기인데 목동에서 대치동으로 와서 보니까 엄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목동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대치동은 생각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대치동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치동은 일단 넓기도 하거니와 아이들이 되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 같은 경우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수능 몇 점, 그다음에 그 내신 몇 등급 딱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학교 몇 등이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치동은 딱 가면 뭐 저기 창원에서도 오고 뭐 제주에서도 오고 그리고 진짜 대청중에 있는 친구들도 오고 휘문고에서도 오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국권에서 오니까 우리나라의 입시 시스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안에서 이 친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느 학교 1등, 어느 학교인지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거기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결국 모아놓으면 대치동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많이 모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목동과 대치동은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목동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거나
잘 할 것 같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모여있는 군락지가 있을 거예요. 대치동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전국권에서 모여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대치동은 되게 폭이 넓고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목동 같은 경우는 폭이 그렇게 대치동과 비교해서 넓지는 않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갈까에 대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워킹맘으로밖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워킹맘이라면 혹은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목동, 대치동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까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인트로에 말씀드렸죠. 대부분 이제 군락지처럼 학원가가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셔틀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타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엄마가 대부분 라이드를 해요. 그래서 목동 라이드를 되게 많이 하는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 근방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걸어 다니거나 이제 버스로 다니거나 하고 아니면 멀리 뭐 미사나 이런 데 쯤에서 온다. 그러면 이제 셔틀을 타고 오기도 하고 뭐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면 라이드를 하기도 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워킹맘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을 학원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목동 같은 경우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보를 얻기가 되게 어렵고 대부분의 정보를 엄마들 중심으로 얻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학원의 설명회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학원 설명회 정말 열심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두 개 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목동 제가 볼 때 70~80%는 대부분 라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치동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예를 들어 삼성동까지도 걸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냥 오는 길에 놀 게 많아. 여기저기 빠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드를 하러 가서 거기 막 10시에 차가 쫙 서 있긴 하지만 가까운 데서 데리러 가는 엄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라이드가 디폴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데리러 오면 짜증납니다. 자기 놀면서 좀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목동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대치동은 학원이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이 아닐 경우 여기저기 정보를 좀 취합하는데 다양한 학원을 통해서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다. 그리고 라이드가 디폴트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아주 멀리서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방에 산다면 아이가 그냥 아이 친구들끼리 그냥 걸어오는 것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 아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건 등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분위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저는 목동을 더 추천드리고요. 저희 딸처럼 주변의 분위기를 좀 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 공부를 그렇게 막 잘 할지 안 할지 애매하게 뭐 3, 4등급 정도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학원을 자주 옮겨 다녀야 될 수 있어요. 물론 냉정하게 학원 탓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 탓일 수 있지만 네 탓이니까 네가 꾹 참고 학원을 맞든 안 맞든 다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는 엄마는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학원이다.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교육 환경이다라고 할 경우는 다른 학원으로 빨리 정보를 얻어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고 정보가 좀 많고 그리고 아이를 내가 계속 라이드를 하러 가기 좀 어렵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오는 이상하지 않고 뭐 아주 추운 날, 비 많이 오는 날 이런 날만 아니면 대부분 그냥 아이들이 걸어오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 대치동 쪽이 저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가 결국은 내가 목동이 대치동이냐 들어가려고 고민을 한다면 먼저 고려돼야 될 사항이고요. 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이 더 맞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되 저처럼 좀 애매하게 걸려있다. 그럼 대치동 쪽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이건 성적이 아니에요. 아이의 성향이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목동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고민되죠. 대한민국의 엄마라면 다 고민을 하실 입시 문제, 제가 오늘 정보 드린 것으로 조금이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찬란한 완주를 위하여 헬렌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